노년층에게 주입된 가장 거대한 거짓말은 나이가 들면 아픈 몸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섭리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달력의 숫자가 60, 70, 80을 넘어가면 뻣뻣한 관절과 무거운 마음, 그리고 짙은 안개에 쌓인 듯한 흐릿한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세뇌되어 왔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는 새들의 지저귀이나 바람 소리가 아니라 약병이 부딪히는 소리와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듯한 몸의 신음소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것이 생물학적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빠져있는 생물학적 함정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로 94세인 저는 완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텃밭을 가꾸고 모든 식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요리하며 제 나이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평온함 속에서 현관을 청소합니다. 저는 단 한 알의 약도 복용하지 않으며 저의 건강검진 결과는 45세의 활력을 보여주어 의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곤 합니다. 이러한 건강은 기적이나 운 좋은 유전적 복권 당첨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실 저의 가족력은 일찍 단명하는 지름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는 62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60세 생일조차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들 또한 모두 6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기에 저는 70세가 제 삶의 절대적인 한계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70대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과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고 가족의 저주를 이어받을 다음 차례는 저라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74세가 되던 해 저는 제 인생의 궤도를 영원히 바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쇠락해가는 육체를 방관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저는 아침 시간을 제 영혼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타협할 수 없는 5가지의 구체적인 습관을 통해 제 몸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완전히 재건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만성 피로와 싸우고 있거나 기억력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느껴진다면 혹은 흐르는 시간에 의해 독립성을 도둑맞고 있다고 느낀다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공유하려는 방법은 돈이 들지 않으며 복잡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 생물학의 기본 법칙과 진실을 목격할 만큼 오래 산 삶의 지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늙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시스템을 올바르게 깨우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가볍고 명료한 삶으로 가는 길은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이제 비참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마땅히 누려야 할 활력을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비상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의 신체 시스템은 세포를 복구하고 독소를 처리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 과정은 상당한 양의 체내 수분을 소모합니다. 해가 뜰 무렵이면 단순히 숨을 쉬고 피부로 수분이 증발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1리터에 가까운 수분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지러움이나 혼란, 그리고 팔다리에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는 하루의 첫 행동으로 커피를 찾는 것입니다. 커피는 이뇨제 역할을 하여 신장이 더 많은 수분을 배출하게 만듭니다. 이는 뇌와 관절이 윤활유를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탈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 결과 정신은 멍해지고 기억력은 감퇴하며 관절염의 통증을 배가시키는 염증 수치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존스 홉킨스와 같은 기관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경미한 탈수조차도 인지 기능을 25% 이상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저는 제 몸에 성스러운 맹세를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크고 넉넉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75세에 이 습관을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수년간 저를 괴롭혔던 아침 현기증이 사라졌습니다. 손발의 부종이 가라앉았고 거치는데 몇 시간이나 걸리던 머릿속의 안개가 단 몇 분 만에 맑아졌습니다.
물은 신경계의 전기 전도체입니다. 물 없이는 뇌가 근육에 명확한 신호를 보낼 수 없으며 이것이 아침에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기상 직후의 적절한 수분 섭취는 혈압을 조절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소화기관을 깨웁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가장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인 의학적 개입입니다. 하지만 값비싼 영양제나 처방전에 밀려 가장 자주 간과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포의 노화를 멈추고 싶다면 결핍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세포가 다시 촉촉해질 때까지 마시십시오. 그러면 나이 탓으로 돌렸던 뻣뻣함이 사실은 고갈된 몸이 보내는 수분에 대한 절규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몸에 수분을 공급했다면 다음으로 면역 반응부터 정서적 안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학적 과정을 지배하는 내부 시계를 다루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냈거나 해가 뜨거운 오후나 서늘한 저녁에만 외출했습니다. 저는 태양을 두려워하도록 교육받은 세대였고 햇빛 노출이 적을수록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저를 깊은 피로와 이유 없는 슬픔, 그리고 아무리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는 에너지 고갈의 악순환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도움을 구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나이 탓입니다. 라는 말뿐이었지만 진실은 제 혈액 검사 결과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 비타민 D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뼈 건강, 근육 강도, 그리고 염증 조절을 위한 만능 열쇠입니다. 이 영양소가 결핍되면 세상은 더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알약에만 의존하는 대신 가장 오래된 의학인 아침 햇살로 눈을 돌렸습니다.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의 태양광선은 부드럽고 회복력이 뛰어나 노화된 신체가 합성하기 힘든 천연 비타민 D를 피부가 생성하도록 자극하는 데 완벽합니다. 팔이나 다리를 노출한 채 15분에서 20분 정도 야외에 머무는 것은 저의 매일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변혁 그 자체였습니다. 기분은 안정되었고 만성 통증은 물러갔으며 짓누르던 무기력함은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과학은 이른 시간의 자연광 노출이 숙면과 인지 기능 보존의 필수적인 생체 리듬, 일주기 리듬을 재설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줍니다. 햇빛은 여러분을 생명 자체의 리듬과 연결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무 빨리 늙어가고 있다고 느끼거나 이름 모를 무게에 영혼이 짓눌린 기분이 든다면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 습관은 무료이며 어떤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활력을 되찾아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루틴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상과 여러분의 연결을 확인하는 영적인 의식입니다. 30대와 40대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던 식습관이 65세의 문턱을 넘어서면 오히려 노쇠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상당 기간 동안 제 아침 식사는 정형화되어 있었습니다. 버터를 바른 흰빵, 달콤한 페이스트리, 그리고 블랙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루틴이었지만 그것은 저를 대사 불균형이라는 롤러코스터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전 중반이 되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몸이 떨리는 허기짐과 함께 침대로 돌아가고 싶은 절박한 충동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몸이 시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구성 요소인 고품질 단백질을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남아있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탄수화물과 설탕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필연적으로 추락하게 되는데 이는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근육을 위축시킵니다. 인지기능 저하와 신체 소모를 예방하는 아미노산의 중요한 역할을 연구한 후 저는 첫 식사를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빵 대신 스크램블 에그, 그릭 요거트, 혹은 닭고기나 참치 같은 소량의 살코기로 바꾸었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이고 심오했습니다. 며칠 내로 오전의 피로감은 사라졌고 그 자리는 꾸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로 채워졌습니다.
과학적 데이터에 따르면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우선시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근육 손실이 훨씬 적고 신체 수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걷고 계단을 오르고 낙상에 공포 없이 살 수 있는 자율성을 유지하는 문제입니다. 아침 식탁의 중심에 단백질을 놓음으로써 여러분은 뇌가 집중력과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전구체를 공급하게 됩니다. 정오쯤 힘이 빠지거나 집중력이 흐려진다면 여러분의 접시를 살펴보십시오. 세태를 먹이는 것을 멈추고 초가공 식품 대신 진짜 음식을 선택하여 회복을 위한 연료를 공급하십시오. 인체는 완전한 정지 상태에서 곧바로 격렬한 신체 활동의 요구를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정교한 기계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제 몸을 낡은 엔진처럼 취급했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순간 굉음을 내며 깨어나길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녹슨 관절의 통증과 굳어버린 근육의 저항뿐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략적인 전투와도 같았습니다. 미끄러운 러그나 한 번의 헛디딤이 제 독립성을 영원히 끝장낼까 두려워 가구의 의지의 부엌까지 이동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아침의 뻣뻣함은 나이 들매 피할 수 없는 징표가 아니라 신체의 내부 윤활 시스템과 신경계가 아직 잠들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74세의 저는 이 육체적 쇠퇴의 해독제가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부드럽고 의도적인 마인드풀 스트레칭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세상이 저의 주의를 요구하기 전 저는 10분 동안 몸 구석구석을 깨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깨를 돌리고 목을 부드럽게 회전시키며 귀중한 가보를 다루듯 존중과 주의를 기울여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합니다. 급격한 동작이나 억지로 힘을 주는 자세는 없습니다. 이 의식은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만성 통증에 대한 천연 방패 역할을 하는 엔돌핀을 방출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에게 이러한 특정 유형의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낙상을 방지하는 1차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제 동작은 제한적이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속하자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94세의 저는 많은 60대들이 잃어버린 확신을 가지고 단단하고 안정된 발걸음으로 계단을 오릅니다. 움직임은 삶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친절하게 깨우는 법을 배운다면 몸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가벼움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낙상이 두렵거나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기적의 치료법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침실의 고요함 속에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고 자유를 되찾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제 삶의 통합한 마지막이자 가장 심오한 습관은 의학 저널이나 피트니스 코치가 아닌 현대 신경과학이 입증하고 있는 고대의 관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은 뇌의 주파수를 깊은 명상, 직관, 그리고 정신적 재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세타파 상태로 조율하는 의식입니다. 평생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걱정과 요구사항, 외부 세계의 소음으로 이미 마음이 분주한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경계 상태는 노화를 가속화하고 내면의 힘과 단절시키는 신체적, 정서적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저는 아침 일찍 특정 소리 주파수를 사용함으로써 마음을 재조직하고 수십 년 동안 피해갔던 명료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떤 방해 요소가 자리를 잡기 전에 저는 헤드폰을 쓰고 7분 동안 이 내면의 정열에 몰입합니다. 침묵 속에 앉아 3가지 구체적인 의도에 집중합니다. 오늘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 내 삶으로 끌어당기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놓아주어야 할 것, 이것은 단순한 휴식의 순간이 아닙니다. 생리학적 재설정입니다. 과학은 이러한 주파수가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수행을 시작한 이후로 저의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수면은 깊어졌고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현재 나이의 절반이었을 때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의식은 뇌가 혼란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균형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것은 승려들이 수년간의 명상을 통해 도달하려는 상태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헤드폰과 몇 분의 고요함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균형을 잡으면 몸도 그 뒤를 따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압도당하거나 예민하거나 감정적으로 흩어진 느낌이 든다면 이 습관은 여러분이 채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는 내부 악기를 평화와 번영의 주파수에 맞추는 의도적인 튜닝입니다. 94세에 혼자 살면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체력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그것은 자율성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심리적 요새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독거를 동정이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저는 그것을 존엄성의 궁극적인 표현으로 봅니다. 성공적인 독거 생활의 전략은 자신의 삶을 조기에 타인에게 위탁하기를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제가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과업들이 저를 현재의 순간에 묶어주는 닫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리하고 정원을 가꾸고 현관을 씁니다. 집안일을 완료하거나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제 뇌에 제가 여전히 제 환경의 주인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외로움은 종종 노인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 살러투드, 과 외로운 것, 롤리니스 사이에는 심오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적 명료함과 정서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아침 루틴을 채택함으로써 저는 고독을 힘의 원천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우리가 보통 타인에게는 베풀지만 자신에게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 존중과 보살핌으로 저 자신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자존감이야말로 집에 아무도 없을 때조차 제가 흔들림 없이 걷고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아침에 대한 완전한 책임감을 가질 때 여러분은 사회가 노화에 씌우는 꼬리표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게 됩니다. 또한 노화 과정에 들이운 가장 끈질긴 그림자 중 하나는 유전적 역사가 피할 수 없는 감옥이라는 믿음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가게도라는 무거운 먹구름 아래 살았습니다. 아버지처럼 62세에 심장이 멈추거나 어머니처럼 60세가 되기 전에 만성질환이 저를 덮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의 세상을 떠났을 때 암울한 진단이 마치 필연인 것처럼 기다리며 체념 상태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90년 넘게 살며 얻은 진정한 지혜는 유전자가 총알을 장전할 수는 있어도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생활 방식과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74세의 저는 이미 가족의 요절과 관련된 자연스러운 징후라고 생각했던 통증과 피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저주를 끊기로 한 결정은 올바른 환경이 주어진다면 신체는 놀라운 재생 능력을 발휘한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습관을 바꿈으로써 저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서사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제가 이미 70대에 시작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앞에 남은 시간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과학은 이제 제가 몸으로 느꼈던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분, 빛, 영양에 관한 우리의 선택은 질병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 방문에 의존하는 삶을 멈추고 제 시스템 내부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94세의 저는 요절의 운명이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작고 건강한 선택들의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저는 형제들보다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가족력이나 과거의 건강 문제로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음을 아십시오. 여러분은 부모님의 질병도 형제들의 후회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장수를 설계하는 건축가이며 매일 아침은 앞으로 다가올 세월을 위한 더 강력한 기초를 쌓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아침 의식을 통한 제 건강의 변화는 예상치 못한 혜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젊은 시절에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정신적 풍요로움과 명료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성장과 번영의 기회는 끝나고 세태를 관리하는 것만이 남은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생명을 돌보듯 아침을 돌보기 시작했을 때 정신은 더 날카로워졌고 판단은 더 정확해졌습니다. 뇌의 세타파를 활성화하고 수분과 영양 공급을 통해 정신적 안개를 걷어냄으로써 아이디어가 더 자유롭게 흐르고 끊임없는 피로 상태에서는 놓쳤을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은 항상 안정적이었지만 지혜와 선견지명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와 명료함을 얻게 되면서 진정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 부족으로 마음의 균형이 깨지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선택의 질은 나빠집니다. 자신의 잠재력과 단절된 채 자동 조종 모드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가장 먼저 마음을 조율하는 법을 배우면 감정은 안정되고 명료함이 돌아옵니다. 저에게 이 의식은 그 어떤 커피 한 잔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루가 가져올 모든 일에 대해 마음을 준비시키고 준비된 자세와 평온함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94세의 저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평화를 포함한 방식으로 번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맑은 정신의 부와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작고 일관된 아침 습관을 통해 건강에 투자할 때 여러분은 세상의 생산적이고 참여적인 구성원으로 남을 수 있는 능력에도 투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과 정신적 명료함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며 지나온 세월과 상관없이 풍요로운 삶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습관들에 대해 들었을 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는 하룻밤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과 지속적인 활력은 갑작스러운 압박이나 죄책감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고 감당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매일의 헌신에서 옵니다. 저 또한 이 5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으로 시작해서 아침 햇살, 아침 식사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오 의식을 더해 제 변혁을 완성했습니다. 벽돌을 하나씩 쌓아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전체 루틴을 바꾸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하나의 선택, 가장 간단하고 가능한 선택을 하여 그것이 여러분의 일부가 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60세든 70세든 90세든 상관없습니다. 과거의 이력이나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여기에 있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다른 모든 사람에게 주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주지 못했던 존중과 보살핌으로 스스로를 대하십시오. 아침을 회복과 정렬을 위한 성스러운 시간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힘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진실한 의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생존 그 이상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명료함과 자율성,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가볍게 느껴지는 삶을 찾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시작할 단 하나의 습관을 선택하십시오. 커피를 마시기 전 물 한 잔일 수도 있고 현관에서 쬐는 5분의 햇살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자신을 돌보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실천하십시오. 저는 94세이며 잘 사는 기쁨을 재발견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